하버드 대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 한국의 트로트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하버드 역사상 최연소 음악대학 교수로 임용된 34세의 레이첼 앤더슨입니다. 트로트라니? 그게 뭐지? 한국의 그 촌스러운 음악을. 처음 그녀가 한국 트로트를 연구 주제로 선택했을 때 교수들은 비웃었고 동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하버드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행위라며 거센 반발이 일어났죠.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단 3개월 만에 세계 음악계를 뒤흔들었고 옥스포드, 예일, 프린스턴까지 한국 트로트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엘비스 프레슬리보다 뛰어난 카리스마라며 무릎을 꿇은 미국의 록 음악 평론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트로트는 어떻게 세계 최고의 음악학자들을 사로잡았을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두 사람, 가왕 나훈아와 트롯의 여왕 이미자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음악대학의 조교수 레이첼 앤더슨입니다. 34살의 나이로 동아시아 음악사를 연구하는 전문가이자 하버드 최연소 조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음악, 특히 트로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60년대 아시아 음악의 서구화 과정을 연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2장의 LP 레코드가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을 입은 우아한 여인의 모습이 담긴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다른 하나는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를 연상케 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나훈아의 고향역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두 아티스트의 영향력이었습니다. 나훈아는 가왕이라 불리며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의 무대는 마치 록 콘서트를 방불케 했죠.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는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의 어떤 팝스타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죠. 특히 나훈아의 테스형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한 시대의 정서를 담아낸 걸작이었습니다. 그는 자작곡으로 승부했고 가사에는 서민들의 애환과 한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하며 여전히 전설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이미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썼습니다. 트롯의 여왕이라 불린 그녀는 한국 최초로 음반 100만 장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13살의 어린 나이에 데뷔해 평생을 음악에 바친 그녀는 한복을 입고 전통미를 뽐내며 해외 무대를 누볐죠. 특히 1960년대 한일 국교 정상화 직후 최초로 일본에 진출해 대성공을 거둔 것은 정말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는 일본어 버전 돈나 니 나루노로 편곡되어 일본 차트를 석권했습니다. NHK홀과 같은 메이저 공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고 현지 언론들은 그녀를 한국의 미시마 히바리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한일 관계가 경색되었던 그 시절, 이미자는 음악으로 두 나라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했던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자의 영향력이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라스베가스에서도 공연을 했고 미주한인 사회에서 수많은 위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당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가수는 극히 드물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정말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이처럼 나훈아와 이미자는 같은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전혀 다른 매력으로 시대를 주도했습니다. 나훈아가 한국 내에서 록스타급 인기를 구가하며 트로트의 현대화를 이끌었다면 이미자는 한복을 입고 전통의 미를 강조하며 한국 음악의 세계화에 앞장섰던 것이죠. 제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이들이 만들어낸 문화적 파장입니다. 나훈아의 음악은 한국인들의 정서를 대변하며 민중의 가수로 자리매김했고 이미자는 한국 최초의 문화 외교관으로서 한국 음악의 세계화를 이끌었습니다. 196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이는 정말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달 있을 학회에서 저는 동아시아 대중음악의 세계화 과정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나훈아와 이미자로 대표되는 한국 트로트의 이중성,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 제 연구실에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와 나우나이님과 함께가 번갈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보스턴의 늦가을 하늘 아래 한국의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이 특별한 음악을 들으며 저는 제가 매우 중요한 연구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60년대 한국의 대중음악이 지닌 독특한 이중성,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갔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의 연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이미자와 나우나의 음악을 연구하면서 특히 이미자의 해외 활동에 더욱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일본에서 거둔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NHK 방송국 아카이브에서 발견한 자료들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 이미자는 일본의 대표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수많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특히 당시 일본의 최고 가수였던 미시마 히바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이미자와 기모노를 입은 히바리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에서 음악이 국경을 뛰어넘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녀의 음악이 일본 청중들에게 받아들여진 방식이었습니다. 동백아가씨의 일본어 버전 돈나 니 나루노는 발매 직후 오리콘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음악 평론가들은 한국적인 정서를 잃지 않으면서도 일본인들의 감성을 사로잡는 묘한 매력이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K-팝 열풍을 30년 이상 앞서 있었던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이미자는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을 고집하며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켰고 이것이 오히려 일본 관객들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갔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분명 문화 마케팅의 선구적인 사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1967년 NHK홀 공연 실황 영상이었습니다. 2,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가득 메운 일본 관객들 앞에서 이미자는 당당하게 한복을 입고 노래했습니다. 동백아가씨를 부를 때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번갈아가며 불렀는데 놀랍게도 관객들은 한국어 가사에도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미자의 일본 활동 자료를 더 깊이 연구하면서 그녀의 성공이 단순히 음악적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일본 문화에 대한 존중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나우나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음악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대 영상들을 보면 마치 시대를 앞서간 혁신가 같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공연장은 나우나의 무대를 보기 위해 온 팬들로 늘 초만원이었고 특히 젊은 층의 열광적인 지지는 그를 가왕의 자리에 올려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나우나의 음악에서 발견되는 서구적 요소들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의 무대 매너는 마치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를 연상케 했지만 가사와 창법에서는 한국적인 정서가 강하게 묻어났습니다. 이는 서구화와 전통의 절묘한 조화였습니다. 특히 테스형이나 고향역 같은 곡들은 강렬한 무대 매너와 함께 그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완성했습니다. 잡초와 같은 곡에서는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않았고 영영이나 홍시 같은 곡들은 그의 음악적 깊이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이미자와 나우나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한국 음악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미자가 전통의 아름다움으로 해외 청중을 사로잡았다면 나우나는 현대적 감각으로 한국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미자의 경우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은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관계가 아직 불안정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자는 음악으로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공연을 보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되었다는 소중한 기록들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연구실 벽면에는 이제 연도별로 정리된 타임라인이 가득합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미자의 일본 활동, 그리고 같은 시기 한국에서의 나우나의 활약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두 사람의 행보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국 대중음악의 두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학회에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기 위해 연구에 더욱 매진했었습니다. 특히 이미자의 해외 활동이 현재의 K-팝의 글로벌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어요. 그녀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첫 K-팝 스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자와 나훈아의 음악이 지닌 사회문화적 의미를 더 깊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마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특히 두 사람의 노래 가사에 담긴 시대상과 정서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는 1964년에 발표되어 한국 대중음악 사상 최초로 100만 장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의 인구가 약 2,800만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100만 장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음악 산업의 규모와 한계를 뛰어넘는 기록이었고 한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동백아가씨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면서 저는 이 곡에 담긴 여러 층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사는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당시 한국인들의 정서를 절묘하게 담아냈고 선율은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 감각을 적절히 조화시켰습니다. 특히 이미자 특유의 창법은 전통 민요의 기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동백아가씨가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일본어 버전 돈나 니 나루노는 오리콘 차트 상위권에 올랐고 이는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최초의 문화적 교류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음악평론가 다카하시 켄지는 한국 전통 정서의 깊이와 현대적 감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미자의 성공은 동백아가씨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마을 선생님은 당시 한국의 교육열과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아름답게 표현한 곡으로 발표 직후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노래는 나의 인생은 그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곡으로 13살에 데뷔해 평생을 음악에 바친 한 예술가의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기러기 아빠는 산업화 시대 한국의 가족상을 담아낸 곡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반면 나훈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대 정신을 노래했습니다. 테스형은 당시 한국 사회의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자유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잡초는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노래했고 머나먼 고향은 그의 음악적 깊이를 보여주는 걸작이었습니다. 특히 울긴 왜 울어와 홍시는 한국적 정서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수작이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과 3호곡에서는 그만의 독특한 창법과 무대 매너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영과 같은 곡에서는 나훈아만의 서정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홍시는 한국적 정서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수작이었습니다. 나훈아의 무대 매너는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 트로트 가수들의 일반적인 무대와는 완전히 달랐죠. 손짓 하나, 표정 하나에도 강렬한 카리스마가 묻어났고 이는 가왕이라는 칭호를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물레방아 인생을 부를 때의 그의 모습은 마치 록 콘서트를 방불케 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적 특징 중 하나는 자작곡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음악가로서 자신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고향여과 같은 곡에서는 그의 음악적 재능이 잘 드러났고 저강은 알고 있다와 같은 곡에서는 시대의 아픔을 서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특히 나훈아의 무대 장악력에 주목했습니다. 일본의 한 음악 저널은 마치 동양의 엘비스를 보는 것 같다고 평했고 미국의 한 음악 평론가는 아시아의 트로트 음악이 이토록 역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가수라고 극찬했습니다. 나훈아의 공연장은 늘 초만원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지지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트로트가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시기에 그는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전 연령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노래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홍시에서는 인생의 깊이를 노래했고 잡초에서는 서민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머나먼 고향에서는 도시화로 인한 향수를 담아냈습니다. 특히 테스형은 억압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저는 이 두 거장의 음악 세계를 연구하면서
한국 대중음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적인 것의 세계와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는 오늘날 K-팝의 글로벌한 성공을 예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두 사람의 무대 의상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미자는 변함없이 한복을 고집했고, 이는 해외 공연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967년 NHK홀 공연에서 그녀가 입은 진분홍색 한복은 일본 언론의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세련된 무대 의상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반면 나훈아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의상을 선보였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슈트와 과감한 디자인의 무대 의상은 젊은 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선글라스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노래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한국인들의 정서를 대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미자의 노래가 전통적 가치와 정서를 우아하게 표현했다면 나훈아의 음악은 억압된 감정의 분출구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1960년대 한국 사회의 두 가지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이 두 사람의 독특한 대비에 주목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이미자는 한국의 전통미를, 나훈아는 현대화된 한국의 역동성을 보여준다고 평했습니다. 미국의 음악 전문지 빌보드는 동양의 전통과 서구의 현대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한국 트로트의 특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이미자와 나훈아는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대중음악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미자가 한복을 입고 전통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면 나훈아는 파격적인 무대 매너로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성공은 한국 대중음악의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미자는 해외 무대에서 한국 음악의 우수성을 알렸고 나훈아는 국내에서 트로트의 예술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저는 한국 대중음악의 독특한 발전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자와 나훈아는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했고, 이는 오늘날 K-팝의 세계적 성공을 잇게 한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연구는 이제 이미자와 나훈아의 음악이 현대에까지 미치는 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음악이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는 지금도 한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곡으로 꼽힙니다. 이 곡이 60년 가까이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곡에는 한국인의 정서가 깊이 배어 있었고 세대를 초월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자의 해외 활동은 오늘날 K-팝의 선구적인 사례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복을 입고 일본 무대에 섰을 때 이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문화 외교였습니다. 현재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K-팝 아이돌들의 모습에서 저는 이미자의 선구적인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훈아의 영향력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2020년 추석, 그의 전국 방송 출연은 전 세대를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스형을 부르는 그의 모습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나훈아의 무대 매너는 시대를 앞서간 것이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는 오늘날 K-팝 아이돌들의 화려한 무대 연출과 맥을 같이 했습니다. 가왕이라는 칭호는 단순한 수식어가 아닌 한 시대를 평정한 아티스트에 대한 헌사였습니다. 이미자와 나훈아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한국 음악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이미자가 한복을 입고 전통의 미를 알렸다면 나훈아는 한국적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두 사람의 음악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K-팝이 세계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도 이런 선배 음악인들의 공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한국 음악의 세계화 가능성을 증명했고 음악을 통한 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두 사람의 음악이 지닌 시대적 메시지였습니다.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은 교육을 통한 사회 발전의 염원을, 나훈아여 잡초는 서민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노래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저는 하버드 음악대학의 학생들에게 이미자와 나우나의 음악을 들려주곤 합니다. 놀랍게도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음악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이는 음악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 음악이 지닌 세계적 경쟁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K-팝 아티스트들이 이미자와 나우나의 곡을 리메이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마주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를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로트와 K-팝은 결국 같은 뿌리에서 자란 두 개의 가지였던 것입니다. 최근 트로트의 부활은 이미자와 나우나가 남긴 유산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V에서 방영되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젊은 세대들에게도 트로트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나 나우나요. 테스형이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가수들이 이 곡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지만 원곡이 가진 감동은 여전히 특별합니다. 이는 좋은 음악이 지닌 영원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우나는 여전히 현역 가수로 활동하면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나이를 잊은 듯한 에너지로 가득하며 여전히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홍시나 잡초 같은 곡들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감동을 전해줍니다. 해외 음악계에서도 한국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음악 전문지는 K-팝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이미자와 나우나의 음악을 들어봐야 한다고 평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음악이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한국 대중음악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자와 나우나는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그들이 개척한 길은 오늘날 K-팝의 세계적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버드 음악대학의 한 세미나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60년 전의 노래가 아직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진정성이 담긴 음악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이미자와 나우나의 음악에서 저는 그런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미자와 나우나의 음악이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그 진정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시대의 이야기를 음악에 담아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미자와 나우나에 대한 특별 강연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 대중음악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내용들을 학생들과 교수진들 앞에서 발표하기 위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장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청중이 모였습니다. 음악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시아학과, 문화인류학과 학생들과 교수진들도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는 한국 음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강연은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로 시작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노래하는 그녀의 무대 영상이 스크린에 비춰지자 청중들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60년 전의 흑백 영상임에도 그녀의 무대는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나우나의 테스형 무대를 보여주었을 때 청중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에 많은 학생들이 감탄했고 한 교수는 마치 동양의 엘비스를 보는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왜 트로트는 K-팝처럼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흥미로웠고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트로트는 이미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미자는 60년대에 이미 일본 오리콘 차트에 올랐고 나우나의 음악은 제1교포 사회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K-팝과 트로트의 연관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재 K-팝 아이돌들의 완벽한 퍼포먼스와 나우나의 무대 장악력은 분명 닮은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자가 보여준 문화적 정체성의 강조는 오늘날 K-팝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전략과 매우 유사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교수들이 이 연구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조언해 주었습니다.
특히 음악인류학과의 한 교수는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 저는 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했습니다. 이미자와 나훈아의 음악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현대 한국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들의 음악적 유산은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버드 도서관에 한국 트로트 음악 전문 섹션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 대중음악의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미자와 나훈아의 음악은 이제 세계적인 명문대학에서 연구 대상이 된 것입니다. 강연 후 며칠이 지난 뒤 하버드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변천사를 다룬 대규모 학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자와 나훈아의 음악을 시작으로 현대, K-팝까지 이어지는 한국 대중음악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음악을 통한 문화 외교의 측면이었습니다. 이미자가 60년대에 이미 한복을 입고 일본과 미국 무대에서 공연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한복을 입고 세계 무대에 서는 아이돌들의 모습과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또한 나훈아의 강렬한 무대 매너는 현대 K-팝 퍼포먼스의 원형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원로 음악평론가는 나훈아가 보여준 카리스마와 무대 장악력은 오늘날 BTS나 블랙핑크의 퍼포먼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곧 세계적인 학술지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음악 전문 학술지는 이미자와 나훈아의 음악을 동아시아 대중음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혁신적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저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에서 K-팝까지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화 과정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이미자와 나훈아로 대표되는 트로트 1세대부터 현대 K-팝까지의 발전 과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하버드 음악대학의 교수진들은 이 연구가 단순한 음악사 연구를 넘어 문화 인류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문화 인류학 교수는 음악을 통해 한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의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화라는 정규 강좌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 음악의 가치를 배우고 연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자와 나훈아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연구 대상을 넘어 세계 음악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